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 때로부터 85돌 시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이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일찍이 조선혁명의 개척기부터 민족의 총용량을 애국의 기치 아래 결속시키는 것을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반일애국 역량을 망라한 상설적인 통일전선 조직체를 내올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었습니다. 민족 단합의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반일민족 통일전선체의 강령과 규약, 창립 선언을 몸소 준비하시느라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사색과 심혈은 그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간관 행군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10대 강령을 몸소 한자 한자 작성하시었고 또 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면밀히 갖춰나가시었습니다. 이런 준비에 기초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5월 5일 역사적인 통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역사적인 보고를 하신 데 이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서 우리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 통일전선 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급속히 확대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후 이 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지역의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한 한편 자신께서 몸소 조선인민 혁명군 서부대를 이끄시고 국내 여러 지역에 진출하시어 조국광복 조직을 국내 깊이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조국광복회는 창건 후 짧은 기간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조선 일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와 만주의 넓은 지역, 일본 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디에나 이 조직이 뿌리 박았으며 수십만 명의 회원을 가진 범민족적 조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의 강범한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둘에 튼튼히 묶어 세웠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 군사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각지에서 무장 대우를 결성해서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우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증성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철도운수 부문 소식입니다. 4월 수송 계획을 완수한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현재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물동 수송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대중을 전시수송 전사들처럼 증성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살림집 건설 물동 수송이 늘어난 데 맞게 자 맞물림 전시 사업을 짜고 들고 유일 사용지 체계를 철저히 세워 늘어나는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1인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짐을 제때 싣고 도착한 하차들이 제때 짐을 부려서 집중 수송에 동원된 기관차 하차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1인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물동 수송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평양철도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성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국에서는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집중 수송 열차 편성을 조직해서 이 상차지에 배차하기 위한 사업을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들이 밀도가 많은 주요 대들에 유능 있는 이 사령원들을 배치해가지고 열차들이 자기 운행 패드로 달리게끔 지를 작업으로 진행하는 한편 역들의 하차지들을 만들어준 손 보강 사업, 이걸 이 철도국 쪽인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손 되살리게 합니다 지금. 송신역에서는 화물 열차들의 운행 정령과 적재량을 정확히 장악하고 의료연관 단위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물동들을 신속히 불이우기 위한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하고 그다음에 단작업 시간을 최대한 누리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성신역이 지금 짐 부림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1만 톤 스테인리스 창고 건설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수송 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한 데 이어서 철길 집중 보수 선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성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고 하는 수송전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살림집 건설용 물동 수송 실적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세포 군민발전소 온재 건설장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경험에 기초해서 건설 홍수량을 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장마철 전으로 표 500m 개선까지 온재를 쌓아야 장마철 피해를 막고 온재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재 가까이에 제로 채취장을 마련해 놓고 중심강토, 진흙성토, 이행충 성토, 지체 성토를 입체적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책임, 만년 보증의 원칙에서 매 성토별에 따르는 용중 검사를 따라 세워서 반복적을 철저히 없애고 있습니다. 중기계의 망가동이자 곧 온재 건설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군민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는 중기계를 총 집중하고 상차기와 대형 화물차 간의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매일 실적 총알을 기대별로 엄격히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탕수를 누리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데 하루 400 내지 500리를 달리는 셈입니다. 온재 공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 공사에서는 매일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에서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기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에서 정전에 불합리했던 그 공장 경영 관리 체계와 질서를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 현장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철에 튼튼히 의거하는 데서 생산 활성화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우리는 이번 취재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생산적 효율을 보다 높이자, 이것이 올해 공장이 내세우고 있는 중심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이걸 해결하자니까 제일 걸린 것이 이빠진 생산 공정들이 정비 보강과 사장되어 있는 설비들이 한원복구였습니다. 밀 가공부터 제품 완성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산 공정들에서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이것부터 찾아내서 생산 설비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다시 다 재배치했습니다. 특히는 현 시점에서 물엿과 밀가루, 기름 공정들을 보강 완비해서 기본 생산 지표들을 모두 우리의 지방원료로 종산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계 신발 공장에서는 자체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발동해서 현전 생산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본은 원자재 보장 문제인데 공장에서는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유유자들을 적극 해수 이용해서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과학 기술 역량을 발동해서 현행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
이하면 이거 중부가마 자동온도 조정 장치, 파수지 불순물 분리 장치를 비롯한 여러 건의 기술혁신 창의건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정전보다 전력 소비를 10% 줄이면서도 제품의 질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 농장들에서 당면한 용농 작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용단군 홍합 농장에서는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파종기들의 실동률을 높여 감자 심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필지별, 포전별에 따르는 감자 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밭가리 깊이를 정확히 포장하면서 매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포전마다의 질 좋은 흑보산 비료와 고름을 충분히 내고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포장하면서 일종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령군 내림협동농장에서는 실정에 맞는 변모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변모들을 충실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법판에 물을 댄 상태입니다. 10일에 한 번씩 비료를 줄 때만 물을 대고 모든 민족이 질매우 땅이기 때문에 물을 대고 3일 후에 물을 뻗고 이 바쌈피로 모를 다시 기릅니다. 자체로 만든 대형 비료를 가지고 5일에 한 번씩 더 비료 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시기가 다가오는 데 맞게 이번에는 기계 수리 정비를 100% 끝내고 농장 실정에 맞게 이 10열짜리를 7열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룡시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줄 인류 많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령시에는 가리장석이라든가 또 갈탄버럭이라든가 이런 원료원천들이 충분히 있어 이것만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데 맞게 생산 설비 수리 보수와 정비를 제때 따라 세우면서 설비마다 만발을 걸어서 유기질 복합 비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료들, 특히 다원소 강물질 비료라든가 병업한 종합영양제를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사에 필요한 비료 생산이 끝나는 차제로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버섯 공장에서 버섯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수 영양 물질들과 비타민,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버섯은 사람의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생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질과 첨가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버섯들이 우리가 대형 첨가제를 이용해서 만든 느타리 버섯입니다. 계절적 특성에 맞게 품종들을 정확히 선택하고 습도 보장을 위해 버섯 기질 밑에 이렇게 벽교를 깔고 물 주기를 하루에 2차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버섯의 종류와 생육 단계별 특성에 맞게 재배장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과 통풍 조건을 잘 보장하면서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인민경월에서 의료 봉사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그 방아수 소년을 기적적으로 살린 그때 그날의 보건인들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비결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집단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방 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고 의료봉사의 질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우경험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중의 힘을 발동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기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과 진료소들과의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도 그렇고 또 구급 의료봉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도 지금 현재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새 기술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영예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원들 속에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극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3중 영예 붉은기를 쟁취한 동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읽었을 때만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교원들이 높은 자질을 위해서 담보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자질을 높이는 사업에 모든 것을 지향시켰습니다. 전국에 일반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한 가지씩 내놓자, 이런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따라 배우기, 따라 업속이, 경험 교환 등을 힘께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 다학과 종합교육 방식이 새롭게 창조됐고 새로운 교수 구조에 의한 교육 방법을 10여 건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였으며 과외소조 활동 형식의 과학실전 교육과정으로서 인공지능 로봇의 조립과 조정의 시범 수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삼중영예불분기 학교 칭호 쟁취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교육의 정보화 문제를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 통합교육정보관리체계 동평양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체계 보물고를 구축했으며 그 외에도 교원 실적평가체계, 과외학습지원체계, 그리고 외국어 학습용 유지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많이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학교는 2018년과 2019년에 전국 정보화 모범단위와 전국 10대 정보화 모범단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정말 이 과정은 대중운동의 실효성을 절감하게 한 그런 계기로 되었습니다. 한편 모란봉구역 송소학교에서도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얼마 전 삼중영예불군기를 수여받았습니다. 삼중영예불군기 학교를 쟁취하는 과정은 모든 교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앞선 학급이 뒤떨어진 학급을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된 결과에 이룩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원들 속에서 모르는 문제를 배우려는 요리들이 높아졌고 또 실력 있는 교원들은 신입 교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들이 불같아 정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생활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교에서는 전국적인 교수 교양 방법 토론회, 교폐물 전시회들에서 여러 차례 1등의 용예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양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소년단 지도인 저 자신뿐 아니라 학교 안의 모든 교원들이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그리고 또 학병들과 연계 밑에 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경례하는 청비성직계 기쁨을 누리는 학생들이 10여 명이나 배출되었으며 50여 명의 교원들이 10월 8일 모범교수의 용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을 보면 4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5,495만여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324만 4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감염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디아 보건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일 하루 동안 35만 7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총 감염자 수가 2,060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1월 첫 감염자가 통보된 후 12월 19일에는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에 들어와 3월 말까지 1,200만 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가 4월부터 극적으로 상승해서 5월 4일 현재 2,06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는 최근 비루스 열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리아나주와 오디샤주에 대한 완전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123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된 카나다에서는 최근 새로 등록되는 감염자의 대다수가 변종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불과 20여일 전까지만 해도 3만 명 정도였던 변종비루스 감염자 수가 4일 현재 12만 1,06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도 전염병 형세가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만 8천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보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중부에 위치한 벨라파루니아 지역에서 최근 80여 명이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위험지대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디아를 다녀온 2명이 인디아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12만여 명으로서 사망자 수에 있어서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악성 조류병 사태에 대처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방역 대책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 정부는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제도를 계속 유지하며 공공장소들에서 장갑을 착용할 때 대한 규정을 처리하지 않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팔에서도 모든 국내 비행기들과 인디아, 남아프리카, 브라질을 오가는 비행기들의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팔레스티나에서는 변종 비루스들의 전파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디아의 구제라트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1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이 입원해 있던 4층짜리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다가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고 평안북도를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이 안개가 꼈습니다. 운산과 대흥, 신포에서는 아침 한때 우박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바닷가를 위주로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곳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5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 3월 25일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개었다가 흐려서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이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화 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만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항만,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박주의 경보입니다. 7일이 평안남북도와 차강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7일부터 9일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용량을 자주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7일에 전반쪽 지역에서 비와 우레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고 동서해안 여러 지역에서는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8일에는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9일에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